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자녀가 마흔을 넘어서면서 얼굴이 조금씩 지쳐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자녀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40대는 인생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렌차플라워 교수는 여러 나라의 자료를 분석해 행복의 U자 곡선을 발표했는데요. 행복은 20대 초반에 높다가 40대 중반에 가장 낮아지고 60대 이후 다시 올라간다고 하지요. 그러니 지금 마흔을 지나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생 곡선의 한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40대, 50대를 잠시 떠올려 보면서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알아봄으로써 자녀와의 소통이 왜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지, 가끔은 왜 자녀가 멀게만 느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자녀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정과 부부 관계의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배우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10년 차를 넘어갈수록 갈등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나를 이해해 주지는 않지? 라는 작은 실망이 쌓이면서 관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보기에는 다들 겪는 거야.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자녀 세대는 그것이 삶의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연인에서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삶의 동반자가 마치 생활의 파트너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녀가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고 힘들어할 때 우리도 다 그랬어 하고 단순히 넘기기보다 그 무게를 함께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희가 겪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야.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40대가 되면 그들의 자녀는 사춘기를 맞이하거나 청소년기를 지나며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놀아주면 즐거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방에만 들어가 있고 부모의 말보다 친구와의 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8%가 부모보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독립해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부모 본인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자녀의 변화가 단순히 성장 과정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할 때, 비록 아이가 지금은 곁에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없이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결국 아이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의 벽입니다. 40대는 가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세대지요. 아이들 교육비, 주택대출, 부모 봉양,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필요한 돈은 점점 늘어갑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 비율은 30대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이처럼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시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얻기 위한 시간이고 후반부는 지키기 위한 시간이다. 40대 이후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엔 점점 버거워지는 시기인 것이죠. 부모 세대가 보기엔 젊을 때 다 고생하는 거지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고생이 지금 자녀 세대에게는 버티기 힘든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자녀가 돈이나 일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다면 그래, 그 시기가 참 힘들지. 그래도 너는 잘 해내고 있어. 라는 인정의 말을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20대에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40대에 접어들면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40대에서 60대를 생산성과 침체감 간의 싸움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사회와 가족에 기여하며 성숙해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다니엘 레빈스는 중년의 전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40대를 꿈을 재검토하는 시기라 불렀습니다. 젊을 때 품었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마주하며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와 다름없는 나 자신을 본다. 이 불안과 혼란은 결코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경쟁이나 성취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고 내면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40대를 지난 자녀가 나는 누구인가 라며 방황할 때 너는 왜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니? 라고 묻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나도 그 시절엔 흔들렸다. 하고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은 성취와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40대 이후는 내면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다지는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힘든 이유들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 세대가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꿋꿋이 이겨내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이 흔들리고 힘들다고 말하면 마치 못난 자식처럼 보일까 두려운 마음을 감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 세대가 걸어온 그 길이 뿌리가 되어 자녀 세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 위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가는 과정이기에 흔들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스스로 잘 이겨내겠지 라고 그저 지켜보기보다는 지금 힘든 것은 당연한 거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다른 세대를 향해 편을 나누며 비난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 세대가 겪는 그리고 부모 세대 역시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충실했고 또 충실하고자 하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달리기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달릴 뿐이다. 지금 자녀 세대가 힘들게 달리고 있는 이유는 부모 세대가 건네준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바통을 또 다음 세대에 건네줄 날이 올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삶 또한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과 편안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습관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